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2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최고의 코미디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을 놓고 수많은 패러디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국가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게 적정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채를 발행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정말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는데, 이건 경제 상식에 관한 문제죠. 아니,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요? 지금 어제 이 발언이 2번, 3번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얕은 것인가를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는데, 기축통화국에 곧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즉,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7.9%입니다. 지금 이 부채 비율을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얼마든지 국채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얼마든지 퍼주기, 예산 퍼주기 정책,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이런 퍼주기 공약들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언 정말 코미디와 같은 발언이었는데, 먼저 어제 토론 직후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아주 조롱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대선 토론의 백미, 대선 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 같은 순간,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제 해설 중계를 하다가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될 거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 순간 해설을 하던 전문가 3인이 벙 쪘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짚어 보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 이재명 후보는 마이동풍 들은 척을 안 했습니다. 이제 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어제 윤 후보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우리의 채무 비율이 낮지 않다라고 이렇게 찝어 말하자 이 후보는 움찔하더니 기축통화로 편입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주워 섬긴 거죠. 똑똑한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 상식도 모르고 대선 후보라는 이가 이제껏 국가 재정을 망치자고 주장해온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벨트앤로드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석유 사올 때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냐? 이 문제입니다. 캠프 참모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선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것이 전경련의 SDR 포함 가능성 보고서네요. 정작 전경련은 둘은 완전 다른 건데요 라는 입장인데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큰 다행입니다.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아주 조롱하듯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먼저 기축통화란 뭘까요? 전 세계 국제 무역거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는 이런 화폐를 말하죠. 가장 대표적이고 확고 부동한 기축통화는 당연히 미국 달러죠. 그 다음으로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면 되죠. 얼마든지 국채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게 국제 시장에서 다 소비가 되니까요. 그런데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부채 비율 100% 넘어가면서 국채 발행을 한다? 그러면 바로 파산하는 길이죠. 우리나라가 원화로 국채 발행을 해도 해외에서 누가 사갑니까? 사가지 않으면 당연히 국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잘못하다간 곧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 지적했는데, 자, 어제 토론회에서 국가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유출되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혼란에 빠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국채 발행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무슨 장부상의 수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정말 이런 장밋빛 환상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죠. 자, 국제 결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 세계 수많은 통화 중에 우리나라 이 코리안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0몇 %에 불과합니다. 그 순위를 매기는 20위권 안에 아예 들지도 못합니다. 태국 바트라든가 멕시코 페소보다도 더 적은 비율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한마디로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답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자, IMF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그 비율이 85%까지는 적절하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매우 낮기 때문에 충분히 국채 발행을 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기축통화 발언을 또 합니다. 얼마 전 나온 보도에서도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채 발행을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안철수 후보도 황당하다라는 듯이 이 논쟁에 가세를 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안다라고 이재명 후보 말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답을 하는데, 정말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채 발행을 해도 그만큼 사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 소비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국채 그런 식으로 기축통화국처럼 이 발행을 하면 아무도 사가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국내 금리가 오르게 되어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자, 이런 기축통화국 발언 토론이 끝난 이후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보시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축통화국이 되니마니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다. 집권당의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라는 망언을 내뱉는 것도 우스운데 그 발언을 주워 담으려는 공당의 해명 또한 허접하기 그지없다. 저런 민주당에게 5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토론 도중에 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해명조차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전경련이 배포한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에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원화가 IMF가 지정하는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IMF가 지정하는 그 SDR은 특별 인출권을 말하는데 이 IMF 회원국에 무슨 어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외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말하는데 지금 IMF가 지정하는 이 SDR 통화가 몇 개가 있겠죠. 달러, 유로, 2015년에 중국 위안화가 편입이 되고 이런 통화들이 있는데 이 통화에 한국 원화도 편입되기를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마치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이런 황당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토론회의 최고의 코미디는 이 기축통화국 발언이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 지식이 얼마나 기초가 부실한 이런 지식인가를 그대로 드러난 이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축통화국 발언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인사들 해명하기 바빴는데 그 해명도 굉장히 초라했고 이 기축통화국 이 발언을 놓고 수많은 패러디와 조롱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패러디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